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사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문제적 남자 이승만입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되게 논란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쓴 표현입니다. 제가 매블쇼를 좋아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좌파 방송인 거 아시죠? 네, 지금은 좀, 저 사람, 지금 정영진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고, 최욱이 하고 있는데, 정영진이 지금 그 쓰고 있는 모자, 저거 보면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체게바라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체육도 네, 모택동을 이렇게 캐릭터로 해서 자기들의 방송에 이런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죠.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요 역사 독립군이라는 별칭을 가진 백이성 강사가 여기 나와서 저는 이제 매블쇼에서 주로 보는 게 영화, 그 다음에 뭐 역사, 뭐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것 좀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편향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백이성 강사 거를 역사를 좋아해서 듣다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욕하다가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150만 명을 막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죽였다. 100만 명이 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거는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 러시아랑 그 그때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랑 중공이랑 이렇게 다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김일성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승만을 무슨 뭐 천하의 악마, 뭐 악당,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뭐 박정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김일성이라던가 이런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박정희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전두환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악마화 시키고 있어요. 150만 명, 150만 명이었나 130만 명이었나. 그래서 제가 듣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을 때마다 너무 막 이렇게 이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특정한 쪽으로 보려고 모든 걸 그쪽으로 어떤 시각, 프리즘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화 프로 되게 좋아해서 듣다가 제가 이거 듣다가 꺼버렸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냐면 이제 세월호 얘기하는 뭐 영화가 개봉을 했대요. 세월호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래서 리셋인가? 뭐 그런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그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세월호 음모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 세월호가 이제 그렇게 어 자초가 된 게 뭐 미국의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각종 음모론을 막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듣다가 황당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 미국을 싫어하고, 왜 저렇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리고 박정희를 저렇게 싫어하지? 물론 그분들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화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또 이제 우파라고 하죠. 저 매불쇼는 좌파니까. 우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또 신격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겠지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너무나 바른 생각과, 그리고 높은 식견을 가지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사람이고 한계가 있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이쪽에서는 보지 않죠. 이쪽에서는 무조건 또 신격화, 저쪽에서는 악마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프레임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하의 악당 혹은 천하의 좋은 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고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의 관점이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뭐 유명하죠. 황현필이라는 유튜버 역사 강사도 자기만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막 자기가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자기만의 그 좌편향된 관점으로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쪽도 마찬가지예요. 우쪽도 우편향된 관점으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알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알면서
자기들의 관점에 맞는 것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버 쪽에서는 우보다는 좌쪽에 대한 편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승만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고 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너무 또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역사 배우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니까 또 너무나 또 좋게만 또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부분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대화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같이 강의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육면체죠? 자,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한 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사실 제가 뭐 앞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강의로 아는 것과 저를 직접 만나서 알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저의 다른 면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다 복잡다단해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다양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당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정보를 정리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팩트 체크도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합니다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열악했고 정보도 얻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과 그리고 좌우의 날선 대립과 갖가지 소요 사태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심해서 했던 선택들이겠죠. 그런 선택들인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몇 년도 한국일 것 같으세요? 몇 년도일까요? 이게 1950년대입니다. 네, 해방하고, 네,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6.25 일어나기 전에. 집들 보이시죠? 뭐 저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한복 입고 몸빼 바지 입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 국민 그 GDP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500배가 넘어요. 이때랑 비교를 하면. 네, 우리나라는 진짜 가난하고 뭐 가진 것도 없는, 뭐 농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6.25 전쟁 나고는 더 엉망진창이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간단하게 이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1950년대 한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원조 밀가루와 구호품으로 연명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뭐 복지, 교육 뭐 이런 거 다 없었겠죠. 그리고 사람들 다 학교도 못 다녔어요, 거의. 문맹률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중학교 나오면 고학력자였던 시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뭐, 공산당이 뭔지,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잘못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승만은 친일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저분은 정말 일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승만 친일파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승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은 뭐 친일파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잖아요. 36년 동안 강점기에 있었고, 살아남으려면 뭐 일본하고 이렇게 합작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완전히 막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면서 막 독립운동가 잡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다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이승만은 절대 친일파 아닙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승만이 1904년에 대통령이 쓰셨던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감옥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일본이 학문을 권하고 백성을 깨우쳐 오늘날 같은 문명국이 되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리라. 일본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1904년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승만은 여기 보시면 1875년에 태어나셨어요. 서양식 교육 받았고요. 그 독립협회 활동해가지고 고종 폐위 음모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 책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근대화해야 되고 일본이 되게 긍정적이다.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러나 뭐 일본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생각만 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서 이런 책을 썼는데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선의 관리들도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줄 몰랐어요. 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분은 그냥 지식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배제학당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봤을 때 우리도 빨리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책을 쓴 거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도와주고 있었어요. 잡아먹으려고. 자, 여기 독립문 있잖아요. 이 독립문은 어디서 독립한 독립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독립한 독립문일까요? 아니요. 이 독립문은 청나라에서 독립한 독립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방해가 돼가지고 청나라한테 물어봤대요. 저 조선하고 너희는 어떤 관계야? 하니까 뭐 청나라가 뭐 대충 우리 뭐 군신 관계고 뭐 그런 관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아 조선은 독립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나라랑 띄워놓으려고 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때 세워졌던 게 독립문입니다. 저거는 일본에서 독립하는 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하는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승만은 서양 민주주의를 비교해가지고 한국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진하게 일본이 그때 우리를 막 도와줬거든요. 야, 조선아, 근대화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책에도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아, 민주화 도와주는 나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위험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본받아야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고 군주제, 입헌군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받아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본이 되게 부럽다. 우리가 합병 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적었던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친일파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상황을 전혀 보지 않고 저런 거 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했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욕을 먹습니다. 독립운동가 비판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독립운동가의 그런 연합을 깨는, 이간질하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외교활동가 비판. 감옥에서 풀려나서 영어 잘하니까 미국의 그 외교관으로 가게 됩니다. 1905년에. 그래서 막 이렇게 국무장관, 헤이라는 국무장관 만나서 우리 한국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 가스라 테프트 미락 학교 다닐 때 배우셨습니까? 가스라랑 테프트가 그 일본하고 미국에 있는 정상들은 아니죠. 하여튼 그 담당자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먹게 해줘. 너희 필리핀 먹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미락입니다. 그게 몰래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몰랐고요. 우리는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미락으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활동을 했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줬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한국의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뭐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스티븐슨이라고 해서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좀 일본을 도와줬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스티븐슨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암살을 하니까 이 암살한 독립운동가를 좀 변호해달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네,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얘기도 했어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무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내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비판하고 그리고 저 스티븐스 사건을 살인을 한 우리나라를 그 손해를 보게 한 외교관이죠. 그 미국인을 미국 가서 살해했습니다. 한국에 살해한 것도 아니고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거부했을까요? 일단 이승만 박사라고도 합시다. 이분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죠.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정치, 대학교 정치학사, 뭐 이런 거 석사, 그리고 박사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박사면서 가장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다라고 해도 네,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하려면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미국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강대국의 도움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장투쟁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외교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언론이 조선을 야만적인 존재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그 조선의 이미지가 원래 관심도 없었던 나라인데 안 좋은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친구들이 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이승만은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했거든요. 독립을 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걸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몇 수 위에서 우리가 지금 독립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호를 맞지 않은 겁니다. 독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와이 갱스터 이승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K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는데 막 얘기해요. 막 그래서 저 보면서 진짜? 이렇게 막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나왔어요. 말. 갱스터 이승만이 아니고 사실은 갱스터 같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하면 뭐 서로 합쳐져가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념적으로도 갈리고, 독립 방법에 대해서도 갈려가지고 서로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하면서 엄청 많이 다퉜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때도 무장 독립 투쟁을 하자는 쪽과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독립 하자는 측에서 서로 엄청나게 많은 알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주먹 다짐도 하고 법정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사랑 또 싸우던 분이 있어요. 뒤에 나올 건데 그분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그쪽 반대편 무장투쟁하자는 쪽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마치 이승만은 갱스터 같았어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쪽에서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서로 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서로 욕하는 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의 이제 증언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찾아보면 되게 가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는 안일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중간에 보면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원리를 강조해서 일본인을 증오하는 교육은 금지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일본인 미워하면 안 돼! 그랬다고 이승만 보고 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우리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일본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책인가? 그게 동양 평화론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도 일본에 막 잡혀가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어 이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다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일본을 하고 미워해서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예. 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존경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안중근 안창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말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논란이 되는 거 하나가 이제 밀고자 이승만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박용만 하와이에서 무장 독립 운동을 하던 노선에 있었던 분입니다. 요 분은 근데 이 무장 독립 운동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진짜 몇 명 되지도 않고 군대라고 할 것도 없고 무기도 진짜 없고 뭐 이런 일본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일본은 엄청 세잖아요. 아시죠? 게다가 당시에 일본이 미국하고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이 박용만 세력에서 일본 군함을 폭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디서? 하와이, 미국 땅에서. 미국의 동맹인 일본 군함을 미국 땅에서 폭파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 독립을
강조하던 이승만은 예, 군함 폭파 계획을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저 반대편에서 엄청 욕했죠.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우리를 고발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독립운동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의 문제들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로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매불쇼에서 본 그들의 민낯이었어요. 반대로 우파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파 쪽도 좋은 것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던 것만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잘했던 게 많기도 하죠. 그런데 잘못했던 거는 퉁치고 대충 넘어가요. 뭐 그럴만 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넘어가지 않을 만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고,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딥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짓된, 잘못된 선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선동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